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억을 모으기 위해 절약을 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이고요. 작년 9월달부터 절약 영상을 업로드했고 이 채널을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된 기념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 달 평균 지출 금액을 계산해 봤는데요. 총 13개월 동안 지출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약 454만 원으로 한 달 평균 35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저도 제가 놀라운데 돈 쓰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스트릿 우먼 파이터 많이 보시죠? 거기에 나오는 댄서들이 유명한 가수들과 수많은 무대를 함께 했지만 그동안 대중들의 관심은 받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갈고 닦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 지금의 관심 또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절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를 즐기는 남들에 비해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들에 가려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치만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다면 그만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표 금액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옷 쇼핑 앱도 삭제했고요. 마지막 결제일이 20년도 7월이고 배달 앱도 다 삭제했고, 아무래도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깔고 로그인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게 귀찮다 보니까 다시 안 깔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지출을 통제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사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 인생에도 주식처럼 복리가 있는데 코로나 위드 시대가 오면서 일상이 점점 회복되고 있잖아요. 웬만한 의지가 없는 이상 더 이상 절약하기 힘들어질 텐데 주변이 소비한다고 해서 휩쓸려서 소비해버리면 그들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몇 년 후에는 정직한 결과로 펼쳐지잖아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따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나에게 흔들림을 주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아껴야겠다는 추상적인 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목표를 잡고 포기할 건 포기를 해보세요. 당장 1, 2년 돈 안 쓴다고 뒤처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포기한 게 보여지는 소비를 포기했는데요. 원래 저한테 SNS는 돈을 써야만 업데이트가 되고 소통이 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곳이라고 의미를 재정립했어요. 1억을 모을 때까지 SNS에 보여지는 소비를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고, 지금 저만큼 돈을 안 쓰면서 SNS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이쁜 옷 입고 사진을 올려도 전 이제 내년이면 1억을 모으거든요. 난 내년에 1억 모으고 이쁜 옷 사지 뭐, 이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누가 이쁜 걸 입든 쓰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기한 거는 대인관계입니다. 친구들이랑 손절했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관계는 사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SNS에 좋아요든 생일 선물이든 연락이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혹가다 자기가 생일 선물을 많이 받았다거나 자기 경조사에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기가 많은 건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다 돌려줘야 할 몫이 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거든요.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엄청 챙기고 제 생일에도 케이크만 6개를 받았어요. 다 못 먹고 버렸었는데 나이 들수록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지고, 진짜 친구는 몇 년 만에 만나도 그냥 친구잖아요. 서로 주네 안 주네 이런 섭섭함을 느낄 시간에 오래 갈 소수의 사람만 챙겨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아끼고 싶은데 친구들이 안 아껴요. 이런 분들은 나랑 가치관이 조금 다른 친구들, 술을 안 좋아하는데 만나면 술을 꼭 마신다든지 과소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성향이 다른 친구들은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 만나면 모든 게 자극이고 내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저는 소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트렌드를 공부했어요. 요즘에 이런 브랜드가 인기구나 하면 그 브랜드의 주식을 사고, 요즘에 이런 제품이 잘 나가구나 하면 그 회사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대리 소비를 해주는 친구들을 통해 트렌드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친구들 게시물이 재밌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정신승리하면서 절약을 해야 하나 싶겠지만 봄은 또 오고 여름도 또 오고 단풍축제도 또 오고 꽃축제도 또 오잖아요. 그치만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시기는 또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늦춰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성할수록 인생은 복리로 크게 달라질 거예요.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절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당장 이걸 소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참고 넘어가면 감정은 사라지고 내 계좌에 돈만 남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흔들린다면 그때마다 절약하시는 분들 팔로우하면서 보는 게 마음 다잡으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알죠? 여러 매체에서 나온 내용이 내 자존감이 낮을수록 과소비하는 경향이 크고 소비를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아이유 언럭키 가사 중에 난 나의 보폭으로 갈게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힘들고 유혹이 커질 때마다 그 구절을 곱씹으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어 문장 하나를 장착하셔서 힘들 때마다 되새기면서 꼭 원하는 시드머니 모으셨으면 좋겠고요. 절약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생각하면서 남은 올해도 잘 버텨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